한국 외대 2021 모의논술 문제야. 근데 그 선생님이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논술 문제는요, 이거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논술 문제 이거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야. 그러면 준혁아 뭐를 측정하는 시험이니? 논리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제시문이 나왔으니까 제시문은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내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나는 정의를 내리는데 이게 아마 맞을 거야. 독해력이라는 거죠. 이게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그 수능 성적은 매우 안 좋아. 안 좋은데 제시문에 답을 찾는 거야. 독해를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의 취지에 맞는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그런 친구도 보고요. 반대인 경우도 봐요. 수능 성적이 매우 우수한데 이게 정확하지 않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친구는요, 성적에 관계없이 논술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내면 쓸말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분은 경희대학교 문제를 지금 천자되는 걸로 숙제로 해서 썼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독해가 되면 쓰는데 분량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 이런 건 못 느꼈니? 맞지? 맞아. 그러니까 제시문이 뭔 말하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은 천자가 됐든 1500자가 됐든 이게 쓰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논술을 잘하려면은 제시문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느냐, 이 연습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 더, 이 외대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1번 문제는 400자, 2번 문제는 600자, 3번 문제는 600자예요. 그러니까 총 1500자가 안 돼. 다른 대학에 비해서 문제 개수는 많은데 분량이 적어요. 분량이 적으니까 보다 좀 정확하게 쓸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리를 알면 너무 쉬운 문제고요. 외대 문제가 그래요. 원리를 깜빡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줘도 이 분량이 적습니다만 메꾸기 어려워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오늘 너희들 있잖니, 내가 여기 주어진 문제에 얼마큼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한다는 기분으로, 알겠니? 그러니까 메모를 하시고 내가 개별적으로 다 봐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를 보세요. 가서부터 막까지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입장이다 그랬어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입장이래. 그럼 있잖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입장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 짐작을 좀 해야 될 거야. 내가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응? 나중에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 제시문 읽을 때, 제시문 가, 나, 다, 라 말을 읽을 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 그래야지 독해가 정확하고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거야. 자, 그럼 국제사회가 뭐니? 한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 이게 국제사회지? 그지? 삼성하고 현대하고의 관계는 국내 사회 아니니? 그지? 삼성과 현대가 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요. 근데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라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나 봐. 그걸 담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요 말은 됐어요. 그 다음에 제시문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분류하고 요약하시오라는 문제가 트렌드 같아.
트렌드 같아. 예? 그러니까 성균관대 문제와 경희대 사회계열 문제와 중앙대 문제가요. 1번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요. 분류하고 요약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문들이 두 입장이니까 두 유형으로 분류하니까 두 입장이니까 아마도 제시문 5개니까 3개, 2개로 분류되지 않겠니? 그렇겠지, 그지? 그렇게 짐작이 되지? 3개, 2개로 분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3개, 2개로 분류가 되는데 3개하고 이 2개가 두 입장이 아마 상반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요약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요약의 목적어가 뭐니? 제시문들이지. 그지?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시문 각각을 다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지? 근데 감사 이걸 어떻게 쓰지? 선생님이 전체 자수를 보면 400자이기 때문에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쭉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외대 문제를 지금까지 논술을 외대에서 수시에서 논술을 발표한 이래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촬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을 알 거 아니야. 근데 교수가요 예시답안을 쓰신 거를 보면 교수가 예시답안을 쓰신 거 보면 어떤 해는 문제 유형은 비슷한데요. 어떤 해는 단락 구분 없이 막 쓰셨어요. 그 어떤 해는 3단락으로 쓰신 그 출제 교수도 계세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단락 구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요거 내가 추천해. 3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00자이기 때문에 그 3단락으로 쓰는 것이 그 너무나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3단락 구성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단락은 뭐 하느냐? 1단락은요,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제시문 가나 다는 국제사회를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라마는 저렇게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네? 분류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락은요. 2단락은 분류가 처음에 한 입장이 있죠? 분류한 입장을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제시문 각각이라고 쓸게요. 제시문 각각으로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단락은 뭐예요? 3단락은 분류, 두 번째 분류죠. 두 번째 분류를 요약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문 각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자수를 한번 볼게요. 자수를 한번 볼 텐데, 한 400자니까요. 400자 내외니까, 요거는 몇 자냐? 요거는 뭐 한두 문장 해도 되는데, 100자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자 이내라고 해도 될까요? 예, 이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아니면 주제를 쓰고 분류하고 두 문장이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분류한 거에 따라 분량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반반 한다면 150자 하면은 400자가 되니? 그치? 되는데, 보세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제시문 이게 3개다. 이건 2개다. 그럼 이게 200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100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시문이 3개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어디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시문 3개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가가 포함된 부분을 쓰시면 돼요. 이 앞에다 가가 포함된 부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오니? 자,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 있잖아. 이거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한테 이렇게 검사만 받아도 좋은데, 개요만, 이게 쭉, 이렇게 짜서 해도 돼. 근데, 이게 이 정도 분량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분량 한다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써줄게. 제시문당 한두 문장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제시문을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를 잔뜩 쓰다 보면요. 자수 오버돼 버려요.
자, 이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쓰세요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준혁이 질문 있으세요? 감이 오세요? 질문 있으세요? 어떻게 쓰는지 이해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하시느냐? 개요 온고지에다가요. 개요 온고지 꺼내보세요. 개요 온고지 그게 옆줄한 거 있지? 지영아, 거기 그게 개요 온고지야. 옆으로 된 거. 이제 보세요. 옆으로 된 거. 칸 온고지 말고요. 예, 거기 오른쪽 상단에 자기 이름 쓰세요. 오른쪽 상단에 자기 이름 쓰시고요. 예,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 맞춰가지고 이게 편안하게 여기다가 있지 않습니까?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요약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번 지금 연습, 간이 시험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보시고 나한테 검사 맡으세요. 오케이?